네, 안녕하십니까. 주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네 번째 시간 가상기억장치 관리 전략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운영체제이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셨다면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에 이어서 세 번째 과목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남은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까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계속해서 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페이지를 옮겨 넣을 때 주소를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영어로 하게 되면 매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페이지를 옮길 때 중간에 이렇게 매핑 테이블을 두고 주소를 서로 연결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핑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은 세그멘테이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본 강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에서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고 내부 단편화의 발생은 없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는 가상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개념은 실제 우리가 CPU와 주기억장치 사이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계속 주고받게 되는데 주기억장치는 늘 용량이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처럼 쓰는 게 가상기억장치다. 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고 틀린 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제 기억 장치보다 커도 수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운영체제 설계가 사실 좀 복잡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만 이용을 하게 되면 운영체제 할 일은 그렇게 좀 복잡하지 않을 텐데 보조 기억 장치 부분을 자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버레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지만 페이징을 위해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 장소를 절약할 수 있다. 자, 페이징을 위해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말은 맞지만 기억 장소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정답은 라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문제는 가상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속 배당 방식의 기억장수의 단편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 기억장치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래밍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자, 가상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형 방법은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두 가지로 구분하고 페이징 기법에 대한 개념과 세그멘테이션 기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주기억 장소의 물리적 공간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의 물리적 공간이 만약에 내가 8메가를 쓰고 있다 그러면, 뭐 8메가 쓰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하니까 8메가 이상의 내용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행될 수 없다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자, 주기억 장치에 완전히 비어 있는 3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제가 미리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정답을 다 만들어 봤는데 하는 방법 설명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요청된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0, 1, 2, 3, 0, 1, 4, 0 이렇게 있을 경우에 페이지 폴트가 몇 번 발생하느냐. 자, 어떤 기법을 썼죠? LRU 기법을 썼어요. 자,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그 교체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첫 번째가 이제 최적 교체 기법, OPT 기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FO, Pulse In, Pulse Out 기법, 그리고 LRU 기법, LFU 기법, NUR 기법 등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LRU 기법인데, LRU 기법의 정의가 뭐였어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다. 제가 옷장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빼고 새로 산 옷을 넣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0이라는 값을 CPU가 원했는데 없었어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CPU가 원하는 0을 딱 갖다 주면서 없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을 갖다 달라 하니까 1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1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 역시 CPU가 2를 원했는데 2가 없었어요. 그죠? 없었기 때문에 2를 갖다 주면서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다 차버렸어요. 이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교체가 일어나는 시점이죠.
LRU 기법은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교체하는 거니까 얘 CPU가 3번이라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기존에 0, 1, 2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것은 2번이 가장 최근에 입었고 1번이 그 다음 0번을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0번 자리에 대신에 3번 값을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0번 자리에다가 3번을 넣게 되는 거. 그렇죠. 이게 LRU 기법이죠. 역시나 3번을 원했는데 없었으니까 페이지 폴트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0번을 원했는데 0번이 역시나 없었잖아요. 3, 1, 2만 있었죠. 그래서 0번을 갖다 줌으로써 페이지 폴트가 발생했는데 왜 이쪽에 교체를 하게 되느냐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1번 옷이었기 때문에 1번 대신에 0번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역시 CPU가 1번을 다시 갖다 달라 했어요. 현재 3번, 0번, 2번만 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역시 발생을 했고 3번, 0번, 2번 중에서 현 시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자리 대신에 1번을 넣게 되는 거죠. 자, 역시 4번이라는 값을 달라고 이제 CPU가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 3번, 0번, 1번만 있으니까 4번이 없었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을 했고 3번, 0번, 1번 중에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3번 자리에다가 4번을 넣어주고 0번, 1번 그대로 오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0번을 요구했는데 현재 4번, 0번, 1번에 0번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죠. 0번을 바로 갖다 쓰면 되니까. 결국 페이지 폴트가 일어난 횟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거 본강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눈으로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직접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직접 한번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정답은 7번에 답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상기억장치 페이지 교체 기법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가장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교체하는 방법은 바로 LRU 기법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7번 문제는 자, NUR 기법은 그 호출 비트와 변형 비트를 가지죠. 여러분 교재에 역시나 NUR 교체 순서에 대한 거 0과 1을 통해서 호출 비트와 변형 비트를 이진수니까 00, 01, 10, 11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가장 나중에 교체될 페이지는 맨 마지막에 있는 11 상태, 호출 비트 1, 변형 비트 1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자,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중에서 각 페이지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참조된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방법. 이게 뭐였죠? 이게 바로 LFU 기법이었죠. 여러분 교재에 역시 설명되고 있는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최적 교체의 OPT, 그 다음에 FIFO, LRU, LFU, NUR, 그죠? 자, 이 기법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고 마지막 6번에 있는 SCR 기법까지 개념 정도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9번 문제는 가상기억장치 관리의 페이지 교체 기법이 아닌 것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대충 하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LFU, FIFO, LRU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SJF, 자,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됐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페이지 교체 기법이 아니라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구역성 부분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구역성은 크게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으로 구성이 되죠. 자,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 중에서 시간 구역성의 예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시간 구역성에 대한 예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루프라는 거, 그 다음에 서브루틴이라는 거, 그리고 스택, 그리고 뭐 부프로그램, 뭐 집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프로그램의 순차적 수행이라는 것은 배열과 더불어 배열과 순차적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 구역성이 아니라 공간 구역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간 구역성. 그래서 시간 구역성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실 때 공간 구역성에 속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다? 배열. 배열 순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열과 그리고 순차적 코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구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역시 12번 문제가 바로 똑같은 문제죠. 12번 문제가 프로세스의 국부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구역성에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간 구역성인 경우를 물었으니까 배열 순례와 또 뭐 있다 했죠? 순차적 코드 두 가지를 외워두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간 구역성에 해당되는 말이고요. 자, 다시 올라가서 11번 문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 수행 과정에 수행되는 기억장치 접근에서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수행되는 소요보다 페이지 이동에 걸리는 소요 시간이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스레싱 현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레싱의 현상은 그 직원이 계속해서 창고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 자, 본 강에서 충실히 들었다면 아주 재밌게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3번 문제 역시 구역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의미한다.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 불렀죠? 그쵸. 워킹 셋 모델이다. 마네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가번에 대한 설명이죠. 구역성에 대한 것은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으로 구별이 되고요. 캐시 메모리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데닝 교수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14번 문제 역시 페이지 폴트와 스래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페이지 오류,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되면 스래싱이 당연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 가장 정확한 말이네요. 그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역시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 이걸 뭐라 한다?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참조하는 페이지의 집합을 워킹 셋 모델이라고 합니다. 워킹 셋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사람이 옷가게에 가서 옷을 구입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네킹을 쳐다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자,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가상기억장치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대신에 한 문제 정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OPT 기법과 FIFO 그리고 LRU, LFU, NUR 기법에서 페이지 폴트가 몇 회 발생되는가, 이거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세요. 근데 개념만 어떻게 하는지만 원리만 알면은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돼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더듬죠. 늘 드리는 말씀이, 틀릴 문제는 과감하게 틀리지만 맞춰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상기억장치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에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5강, 본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본강을 듣고 문제풀이에 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이 체크 문제 푸는 것보다 사실 본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본강을 충실히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